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이 이제 10살 생일을 맞이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재차 확인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1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기초연금에 대해서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입 이전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최대 월 99,000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급여가 2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33만원을 넘어섰고 대통령 공약에 따라 40만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 노인의 상황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2010년 70대 자살률이 10만 명당 83.5명, 80대 이상의 경우 123.3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노인 빈곤율은 46%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22년 노인 자살률은 70대의 경우 37.8명, 80대 이상의 경우 60.6명으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10대부터 40대까지의 자살률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노인 빈곤율 역시 3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성과들이 기초연금 때문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노인 빈곤율의 경우 빈곤 완화 효과가 작은 듯 보이지만 빈곤선 밑에서 절대적인 박탈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예측 가능한 소득이 주어지면서 빈곤 갭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막상 지난 10년 공적연금 논쟁의 초점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과 재정 건전성에 있었지만 기초연금은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오늘의 문제를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기여하는 것을 받는 것이니 확대가 쉽고 기초연금은 정치적 저항 때문에 확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발전을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기초연금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평생 열심히 무급 또는 유급 노동을 하며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한 부모님 세대들이 열악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금으로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포퓰리즘이 될 수 없지만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제 노인들 사정이 많이 좋아졌으니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자고 합니다. 현 정부의 기초연금 개혁 기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약 40%대로 줄이고 줄인 만큼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황에는 맞지 않은 방향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기초연금 시작 전보다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2에서 3배가 높기 때문입니다. 아직 훨씬 더 가야 비정상을 벗어날 수 있으며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 큰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많은 서구 국가에 비해서 우리 노인들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높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사치로 생각하며 아이 교육에 상당한 소득을 투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기업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은 국민연금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2023년 월 62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이 개인 생애소득의 40%를 약속하지만 이는 40년을 가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60년이 되어도 여전히 평균 가입 기간은 25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기초연금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다양한 감액제도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큰 논란거리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을 초과하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이 1만원 정도씩 감액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실제 깎이는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회의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적합성을 강조하며 서로 연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하며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할 뿐 주도적으로 정부 차원의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정부는 어르신들의 눈치만 보며 사실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이 어렵다면 연금의 감액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금리, 고물가, 세수 부족 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고려할 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장 불편해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과 같은 문제들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하고 건물의 폭탄을 맞게 되는 건강보험 문제 등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서 현재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부터 한 가지씩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실패로 끝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연금재정 확보의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큰 예산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은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